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무역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쭉 해왔습니다. 반면에 일본 아베 총리는 어떨까요? 자, 어제 끝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는 절반의 승리만 거뒀을 뿐입니다. 개헌을 할 수 있는 숫자는 실패했습니다. 물론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국내외 여론이 썩 좋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이 아베 총리에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행정부는 미리 로비를 통해서 구워 삶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 전에 진성호 방송이 이제 곧 40만 독자를 확보할 직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자, 이코노미스트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과 LA 타임스 등이 다시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저도 말했지만 G20 정상회의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한 지 얼마 됐다고 바로 아베가 한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아베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게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강경파들,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은 뒤로 좀 빠져달라는 겁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제 서서히 아베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한국에서 지금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가 2차례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중소도시들은 지금 한국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쨌든 블룸버그와 LA 타임스는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아베 총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사설을 썼습니다. 한국에 대한 아베의 무역 전쟁은 가망이 없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한 아베 총리를 거론하면서 참의원 선거의 승리로 아베 총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받았다. 아베 총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한 바보 같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설입니다. 아시다시피 블룸버그 통신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비판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언론입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이 이번에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획득했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할 일은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한 바보 같은 무역 전쟁을 그만두는 것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박근혜 정권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늘 신년사나 이런 걸 통해서 가까운 우리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된 뒤는 이 대목을 빼버렸습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강경파들, 한국의 관제 민족주의자들 서로 이용해 먹습니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이 민족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한일 두 나라의 미래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여러 번 비판했으니까 이번에는 아베 총리를 한번 비판해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는 아베 총리가 반도체 3대 품목 수출 규제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첨단 수출품이 북한 등으로 부적절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일본 측은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설명입니다. 물론 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법상, 외교관례상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도 어느 정도 정리됐던 것을 다시 박근혜 문재인 정권에서 일본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한국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양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지금 진행되는 아베의 태도 또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블룸버그는 이야기합니다.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 조치를 오용하고 있다. 이는 중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한 것이다.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 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를 받아온 지도자로서 매우 위선적인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통상정책을 정치적 무기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번 무역 갈등으로 일본이 받게 될 타격에 대해서도 블룸버그 통신은 아베 총리의 명예 실추 부분에서 수준에서 거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기업이 수입선 다각화에 성공할 경우 국제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일본은 수출 규제를 해체한 뒤 추가 조치를 하지 말아야 하고 한국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중재에 동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는 아베에 대한 비판이지만 한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블룸버그는 하고 있습니다. LA타임스, 일본이 한국에 대한 공격수단으로 무역 규제를 활용하고 있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국가의 지도자 아베를 말합니다. 지도자가 무역이나 경제와 관련 없는 문제로 다른 나라를 응징하기 위해 무역 제재를 사용하면서 세계 경제에 새로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이었던 필 레비의 발언을 인용해서 무역 규제는 정말 위험한 길이다. 가격 인상과 산업의 성장성 저하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이는 무역과 부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경제적 제재 수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북한의 핵 개발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서만 사용되어 왔다는 점을 환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일본이 지금 경제를 억지로 이런 정치적 수단에 끌어들인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외교적 해법에 머리를 써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사히 신문 보도를 보면 지금 일본의 지방 중소도시는 한국 관광객의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날 아사히 신문 등이 인용한 것은 규슈 사가현의 야마구치 요시노리 지사의 발언입니다. 한국 항공편 감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을 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자, 야마구치 지사는 한국의 저가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정기 운항 노선 2개의 운항 감소 및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결정은 상대편이 하는 거지만 교섭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가공항 관계자 이런 일본 중소도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일본 중소도시의 관광업체들은 힘든 모양입니다. 숙박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7월 들어 한국인 단체 손님이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기업체에서 하는 연소의 행선지도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바꾸고 있는 것 같다. 감정적 한일 대립으로 일시적으로 수요가 침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사카나 동경같이 큰 도시는 한국 관광객이 가지 않아도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타격을 받겠죠. 그렇지만 일본의 중소도시들 중 한국인이 특히 많이 가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곳들은 한국인 관광객 비중이 30% 이상 하는 것도 있답니다. 지금 이러다가는 일본 국민들이 죽창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베 총리도 어느 정도 이런 일부 비판은 감수하고 저지른 행위겠으나 이런 것들이 과연 한일 양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한번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 부재 때문에 아베는 만나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합니다.
고 정두원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은 트럭이고 한국은 승용차인데 둘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피해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 충격의 정도는 한국이 심합니다. 그래도 트럭도 피해가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관광업계 그리고 유니클로와 같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우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인들도 아베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의 목소리 큰 인간들 말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양식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면 문제 해결은 쉬워질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이 발생해서 8월 말쯤부터 이게 이제 본격화되면 자동차 산업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미국 언론의 이런 비판은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겁니다. 제발 좀 외교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